펀치는 이제 앞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빠르게 펀치를 치고 이렇던 동작들하고 좀 다르게 카운터는 말 그대로 어떤 타이밍을 내가 확실하게 잡은 거야. 상대를 보낼 수 있는 타이밍, 그러니까 기절시킬 수 있는 타이밍. 한방 진짜 제대로 줘가지고 데미지를 크게 입힐 수 있는 그 개념이 이제 카운터 펀치야. 그러니까 카운터의 종류는 굉장히 사실상 많은 거야. 펀치, 우리가 알고 있는 펀치가 모두가 카운터 펀치가 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왼손을 잽, 오른손을 카운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뒷손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스위치 복서는 되게 애매해. 이게 계속 바뀌잖아. 이게 규정을 지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 일단은 카운터 자세를 잡을 건데, 카운터 펀치니까 이론이 선생님이 어제 그 강의했던 영상하고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도 돼. 혹시 봤으면. 어제는 원투 강의를 했었어. 자, 카운터라는 거는 내가 받아친다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받아친다.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하니까 내가 받아친다라고 생각해도 돼. 또는 공격을 하진 않더라도 어떤 내 타이밍을 잡고 캐치를 했어. 그래서 정말 세게 칠 거야. 이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는 그런 스탠스보다 이렇게 반보 정도 더 넓은 자세.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잡고 스텝 끼고 요 스탠스보다 좀 더 넓은 자세.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카운터 연습을 할 때 보폭을 어느 정도 유격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해보면 돼. 보폭이 너무 넓으면 의외로 체중 이동이 쉽지도 않지만 되게 불안정한 상태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자세가 많이 나와. 근데 실제로 카운터는 밸런스가 깨지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빠른 원투에서는 빠르게 막 치고 이렇게 나오는 개념에서는 밸런스가 안 깨지니까 회피 기동 속도가 엄청 빠른 거고, 여기서 카운터를 찍어 이랬을 때는 내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걸 명심을 하고 보폭을 넓혀서 이제 뒷손 카운터 스트레이트를 계속 칠 거야. 근데 일단은 어려울 때 이쁘게 쳐, 이쁘게. 일단은 내 스탠스가 기본 스탠스가 있으면 앞발이 하나 나가면서 치면 돼. 앞발 나오면서 봐. 스트레이트.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주먹 돌려요, 마지막. 그리고 이거는 어깨선이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 그랬어. 내가 어깨선, 앞발 끝선까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원투로 다시 설명을 해주면, 원투를 처음에 배울 때 빠른 원투를 배우는가 스피드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 근데 이제 파워샷으로 넘어오면 내 몸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봐봐, 이렇게 치는 펀치보다 이렇게 치는 펀치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겠지. 네. 어깨를 회전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셀 거 아니야. 그치? 어깨가,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굳이 정해준다면 앞발 끝선, 내 뒷손 어깨가 앞발 끝선까지는 나와줘야 내가 안정감 있게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카운터 펀치 항상 거기에 규정되냐? 그거는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넘어가보면 알아. 어깨를 넘겨봐 한번. 그럼 어때? 몸이 쏟아지지. 그러니까 이 동작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뒷손 스트레이트만 이해하지만 오버핸드 훅이 더 펀치 세다고 했잖아. 정말 스트레이트도 세게 치고 뭐 오버핸드 훅을 치면 방금 뒷발이 다시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펀치를 치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줘야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배운 복싱 약간 심플한 느낌에서는 이런 동작이 뭐야?
이런 동작이 이해가 안 되겠지. 이렇게 치면 안 돼. 왜? 복서롭지 않은 것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지. 오히려 이런 동작을 해보고 그걸 제어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깨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정해주는 거야. 내가 카운터를 쳤는데 다음 타까지 염두에 두면 여기 선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고, 카운터 한 방으로 그냥 끝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날린 거면 내가 다음 동작이 발이 나오든 말든 상대는 이미 맞고 쓰러졌을 텐데 라고 어떤 결론을 짓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이 나오든 말든, 또는 발이 나오는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오버핸드를 치고 자연스럽게 발이 나오는 각을 이용해서 가마트 시키고 바로 타고 또 때린다고. 그게 이제 정식 동작을 보면 빵 주고 여기서 한 방 더 주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이용해서 쓴다는 거야. 이제 발이, 그러니까 야구공 던지듯이 발이 던져지는 그 동작을 이해가 돼야 돼. 그냥 이걸 억지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먹을 세게 던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다리가 이렇게 나와. 그걸 이용해서 스탠스를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야. 다시 이제 카운터 펀치에 이제 스트레이트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리적인 거를 선택하는 거는 앞전에 스피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합리를, 복싱이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야. 원투를 많이 쳐보면, 그리고 다른 것도 해보면 결국에 스파링에서 많이 쓰는 거는 원투라고. 그게 합리적이야. 물론 이제 그 다음 기술까지 되는 사람들은 어떤 뉘앙스를 캐치를 했지. 근데 그렇게 다 알아가도 결국엔 뭐냐면 뒤돌아오는 게 원투라고. 그 원투가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펀치들이 당연히 발전이 없잖아요. 전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쳐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제 강의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원투 생소한 사람들 좀 보고 판단하라는 게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와. 그러면 이제 카운터를 언제 쳐? 정해졌잖아. 카운터 언제 쳐? 일단 원투, 상대가 원투라는 거를 공격적으로 되게 과감하게 나한테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타이밍을 내가 읽었다고 쳐. 상대가 원투를 들어오는데 거기다 같이 거는 거야. 그러니까 실상 카운터는 우리가 아까 내가 이제 이쁘게 치라고 했던, 뭐 아무리 딱 자세 잡았다고 해서 보고 하나 나가고 딱 이렇게 치는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맞으면 뭐야? 이렇게 칠 수 있는 상대는 나보다 되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타이밍을 본 거지. 자, 상대가 내가 얼굴 여기 있는 거를 딱 알고 펀치는 과거로 던져진다 그랬지? 네. 내가 인지를 했어. 솔직히 나 칠 것 같아. 그럼 내 머리가 지금 과거지. 네. 이게 안 움직이면 나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원투가 들어올 것 같으면 빨리 나가든가 막던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받아칠 거면, 이 받아친다는 게 카운터가 되는 거야. 받아칠 거면 원투가 들어온다 했잖아. 그지? 근데 머리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맞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원, 투의 투 박자에 같이 꺾어주면서 머리를 제껴주면서 펀치를 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 다 이렇게 쳐내는 그런 카운터가 아니고 이렇게 됐잖아. 그지? 어떤 의미에서는 중심선을 벗어나는 궤적으로 가는 그 각도가 커질수록 펀치력이 약해지는 거야. 내가 내 중심선 안에서 중심선으로 보내는 게 제일 센 거고, 여기서 이렇게 벌어져 봐. 그러니까 이리로 보내봐. 이게 세겠냐, 이게 세겠냐. 그지?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뭐 어떤 비밀이 있냐면, 머리를 이동시키면서 그 체중을 더 쓰는 거야. 머리 무게가 조금 더 나가지. 머리를 이용해서 체중을 이동시킨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편차는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치는 거하고 굳이 이렇게 중심선을 벗어나는 펀치지만 내가 헤드를 이동시키면서 체중 이동을 더 시킨 거지. 그래서 카운터 펀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같이 그렇게 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펀치를 쳐야 되고, 계속 쳐. 카운터. 허리를 안 쓰잖아. 허리.
카운터는 본질 그대로야. 다 틀어서 쳐. 그 다음에 또 이해해야 될 게 이제 발의 모양인데,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사선으로 틀어져서 이렇게 배워요. 복싱은. 왜? 이게 합리적이잖아. 되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틀어져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짬이 차면 이렇게 서도 상관없어. 근데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서는 애들은 대부분 어떤 부신 동작, 위빙 도킹, 이런 롤링들이 많이 움직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파이터일 확률이 높아. 옆으로 서가지고 싸우는 애들은 주로 아웃복싱을 하는 스타일이 많겠지. 스텝을 이용해서 기동성을 확보해서 공수를 활용하는 개념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희한하게 봐봐. 자, 이 펀치가 셀 거 같냐? 이 펀치가 셀 거 같냐? 왜?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 사람도 있더라고. 나갈 때 발을 이렇게 돌리래. 근데 이건 조금 개념이 달라. 처음부터 지지발을 이미 내가 여기도 딱 찍어놓고 치는 거하고, 그리고 약간 펀치 모양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 직선적인 개념에서는 제어의 힘이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 근데 이게 기자님이 이제 오래 운동을 해보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에 엄지발가락의 제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내가 몸 안쪽으로 비틀 수 있는 힘, 그게 펀치력의 시작이니까, 발가락에서 왔으니까 내가 발을 이렇게 하더라도 골반을 더 많이 회전시키지만 결국에는 제어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튕겨나간다. 우리가 펀치를 던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탁 튕겨서 나간다라는 펀치로. 그래서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카운트 쓸 거면 아예 처음부터 잡고 치는 게 같이 돌리는 게 아니라 잡고 던져버리면 훨씬 강하게 돼. 당연히 이 연습을 별도로 해놔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깨선하고 발 이제 모양 잡아가지고 계속 던져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세게 친다라는 거에 또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얘 본능이거든. 본능을 자꾸 써. 이러면 안 돼. 앞에 관장님이 계속 그러니까 이 원투를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동선에 대한 합리적인 거야. 동선이 합리적이려면 내가 세팅된 값에서 그대로 직선으로 나와야 돼. 주먹이 그대로 직선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원투를 얼마나 연습했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계속 펀치를 냈을 때 원투가 제대로 익혀진 사람은 동선이 계속 합리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 근데 어떤 특정한 동작에서 세게 쳐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뒤로 빼거나 팔을 벌려서 나오고, 이러면 무조건 손해가 난 거야. 그게 버릇으로 남으면 어떤 증세가 오냐면, 보세요. 버릇으로 나오면 중심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상대 펀치가 딱 봤는데 쟤는 항상 펀치 이렇게 쳐. 얘는 무조건 그 중심선 안에다 먼저 질러 넣어주면 무조건 맞게 돼 있어. 어차피 얘는 세게 칠 거라서 지 체중의 이동을 엄청나게 쓸 거야. 세게 칠 건데 봐봐. 왜냐면 만약에 세게 치는데 내가 이렇게 치는 사람이야. 이 순간 그냥 앞에다가 이것만 넣어줘도 먼저 맞고 떨어지는 거야. 지가 들어오다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카운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잽으로도 상대방을 보낼 수가 있는 이유가 거기서 또 오는 거야. 정말 세게 치려고 으아 이렇게 들어와. 거기다가 그냥 내가 이것만 넣어줘도 난 안 맞고 걔만 탁 맞춰. 그래서 그 중심선에 대한 그 중심선 싸움을 이해를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트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딱 직선으로 나가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100% 손해가. 물론 항상 그렇게 싸울 수는 없지. 중심선이 되게 견고한 상대들도 많아. 그렇게 연습을 먼저 1차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살짝은 내가 맞추려면 중심선 바깥에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겨. 그것도 그 결론은 뭐냐면 중심선 바깥이라는 거 세팅 값이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막 스트레이트 치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칠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그럼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중심선 싸움에서 유리한 사람은
더 빠르게 상대방을 공략할 수가 있는 거야. 중심선을 뺏긴 사람은 아무래도 뭐든 피해든 치든 뭘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대방의 원투 타이밍에 치는 펀치를 카운터,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잽 타이밍에 치는 거를 또 같이 치는 거를 크로스 카운터라고 해. 이해 안 되지? 봐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애들 보게. 원 하나만 주고 투 이때 치는 게 카운터야. 이 같이. 그러니까 원 투인데 너도 머리를 짚겨야 돼. 그래서 원 투. 서로 안 맞지? 네. 이게 그냥 카운터 개념. 그다음에 크로스 카운터는 상대방이 나한테 잽을 강하게 들어와. 승준이가 잘하는 게 크로스 카운터인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 실제로 보낼라 그러면 나도 맞아야 돼. 이게 어떤 원리냐면 거리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어차피 체급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리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체급이 비슷한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맞은 자리는 얘도 맞아. 그지? 그러면 이 주먹이 정말 세게 들어가려면 내가 이 거리를 좁혀야지. 네. 그건 무슨 얘기야? 내가 맞아야 된다고. 네. 피하면 그게 잘 안 돼. 이걸 피하면. 그러니까 크로스 카운터는 그래서 아무나 칠 수 있는 건 아니고 맷집이나 어떤 그 과감성. 얘가 이렇게 나를 때려도 난 요거 맞거나 흘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맞으면 안 되지. 실제로 맞으면 내가 밀려나겠지. 맞는 게 아니라 헤드윅을 통해서 잽이 들어오는 거를 흘리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흘리면서 얘가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는 개념. 동시에 맞는 거니까 얘가 잽 들어오는 타이밍에 그냥 같이 빵 하고 친 거야. 때려 씨 하면서도 이거 흘리고. 근데 이거의 전술적인 의미가 뭐야? 얘는 크로스 카운터를 맞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깊게 들어오겠지. 얘는 맞을 생각 안 하니까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거를 염두하고 나는 얘가 잽을 나를 맞출 거니까 헤드윅을 통해서 흘리면서 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오른손잡이끼리의 사실 크로스 카운터는 이 장면이 아니고 사실은 뒷손에 거는 크로스 카운터가 진짜야 진짜. 이거는 왜 얘가 빼박을 못하잖아. 만약에 원투를 피하려고 친 건 아니면 얘는 나를 죽이려고 친 거야. 근데 원투를 정상적으로 넣었을 때 머리를 이동시키지 않고 정식으로 나는 얘가 투까지 나왔다는 건 뭐야? 투까지 염두했다는 건 내가 투를 맞을 확률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네. 그걸 흘린 거야. 그러니까 투가 들어온다는 건 몸의 반회전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어때? 무게중심이 최대로 다 쏠려 있을 때지. 잽하고 다르지. 잽은 도망갈 수가 있어. 치고. 근데 얘는 빼박이야. 그래서 여기다 거는 게 왼손으로 거는 거. 여기다가 원, 투 할 때 일로 내가 피하면서 여기다 거는 게 훨씬 더 강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찐 관장님 생각할 때 찐 그 크로스 카운터. 이 앞손에 주는 거는 얘가 잽을 가볍게 던졌으면 나도 사실은 맞고 얘도 맞고 잽 맞는 느낌으로 서로 탁탁 맞고 끝나. 근데 뒷손에 걸면 그냥 끝났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이 타이밍에 꼭 얘만 있냐는 아니지. 그러니까 같이 치는 게 얘만 있는 건 아니야. 어떤 게 있었고 바디 카운터가 있지. 바디 카운터. 투 나올 때 바디 카운터 찍어서 보낼 수 있지. 또 뭐 어퍼으로 카운터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일단 스트레이트 위주 개념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연습은 어떤 특정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상상력만으로는 좀 힘든데 상상력을 여기까지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 특히 이제 어떤 상대가 어떤 특정한 기술군을 자꾸 나한테 쓴 적이 있어. 내가 똑같은 걸 한 3번 말했어. 이러면은 연구를 해봐야겠지. 내가 왜 말했을까? 어떤 행위를 똑같이 하니까 뭐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원리 원칙을 조금 더 벗어나는 개념인데, 자, 봐봐.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 태권도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 내가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카운터를 칠 때 왼손이 가드를 하는 게 원칙이지.
이게 원칙 아니야? 원칙. 네. 근데 진짜 보내야 될 땐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실제 그 하드 펀처들이 펀치 쓰는 궤적만 봐도 이해하는데 이거는 복서답게 싸우는 어떤 하나의 뉘앙스일 뿐이지 가드는 사실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고착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힘까지 짜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발도 돌려야 되고 허리도 돌리지만 사실은 이 손을 당겨야 얘가 더 강하게 나가서. 이거는 이제 태권도에 보면 우리 주춤소개 해가지고 이거 하잖아. 이거 하지? 이거 안 하냐? 태권도 안 배웠어? 배운 게 뭐야 그럼? 주춤소개 다 이거 뭐 알지 이거? 네. 이게 본능이라고 본능은 원래 본능이야 본능. 우리가 카운터를 치기 이 손이 나가면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얘를 의식적으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야. 근데 카운터를 치게 되면 어떤 개념이 다시 나와? 왜 이래도 되냐면 같이 카운터를 쳤어. 카운터. 얘랑 나랑 지금 다음 타임 맞을 게 있어? 없어요. 서로 이쪽에는 때릴 게 없잖아. 예. 왜냐면 왜 복싱 왜 재밌냐면 여기서 만약에 백스핀 블로우가 있었으면 얘가 달라. 치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면 이 가드가 없으면 100% 가는 거야. 근데 복싱은 이렇게 해서 등을 보이는 행위 자체가 반칙이야. 그래서 그 동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나 우리 그 태권도 턴차이 같은 거 이렇게 돌려도 안 돼. 그 등을 보였잖아. 등을 보이는 동작 자체가 반칙이야. 왜냐면 후두부를 가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뒤를 까는 겁니다. 척추 라인 쪽 사람이 이제 재수없으면 마비 오고 막 방심불수해서 그럴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이 개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도 된다고. 근데 다음 타까지 생각을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이미 다음 타까지 생각했으면 여기 있으면은 이게 늦게 나오겠지. 네. 다음 타까지 생각한 사람은 가드 앞에 있어야지. 그래야 빨리 들어가고 시들어야 돼. 그게 투후. 그래서 카운터 펀치 다음에 이해해야 되는 게 요 그림이라고. 투훅을 원투만큼 연습을 많이 해놔야 간단하게 말한 이런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써? 상대가 나한테 원투 찍고 들어와. 원투라는 그 강의 영상 꼭 보고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투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원투를 쳐야 되는 거 밖에서 누가 코치가 원투 들어가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 주먹을 보고 피할 수 있다 그랬어? 자, 과감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대치 상황에서 내가 과감하게 원투를 치면 상대방은 그 반응을 보고 피하는 건 늦어. 전체적인 뉘앙스로 피하는 거. 얘가 이쯤 이 거리에서 이런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어야지 안 맞는 거지. 특히나 이제 막 지쳐 있어. 그러니까 밖에 제3자가 보면 저 거리면 원투 맞겠다라는 거리가 있단 말이야. 응? 짬이 좀 있으면 너네들도 이제 그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때 원투를 찍고 들어가면 자기가 왜 그 코치 말을 그러니까 자기 세컨드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오락실에서 조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도 그 킹 오브 파이터 이런 거 할 때 나 아도겐 썼는데 막 딴 거 나오면 빡쳐 안 쳐. 막 길게 막 부시고 이러잖아. 똑같다. 근데 원투 들어갈 때 원투 들어가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과감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상대가 막상 뭐 받아칠 것 같지만 사실 카운터는 아까 말했지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대부분의 조금 나은 애들은 그냥 빠지겠지. 알았으면 뉘앙스 캐치를 했으면 아니면 남의 얘기를 듣겠지. 남의 세컨 얘기를 듣는 애들도 있어. 원투 들어가. 오씨. 내가 그랬어 옛날에. 남의 세컨 얘기 다 들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카운터 펀치는 이제 별도로 또 연습을 해.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머리를 계속 이동시켜야 되냐. 봐봐. 만약에 투 훅을 친다고 하는데 투 훅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는 조금 더 실전적인 형태의 어떤 뉘앙스를 얘기해 준 거고 실제로 상대방이 이제 반응이 그 중에 하나 걸렸어. 막 연타 치는 와중에 걸렸어. 제일 합리적인 게 뭐야? 내가 머리를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칠 수 있지. 그래서 연습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실전에 돌입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 얘가 나를 지금 치러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내가 맞겠지. 그래서 동작을 좀 크게 가져가는 거고, 그 짬이 생기면 뭐가 되냐면 정말 날카롭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주먹을 되게 작게. 그게 어디서 오는 거야? 경험에서 오는 거. 절대 저기 처음엔 동작이 다 크지. 피하는 것도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좀 짬 차면은 그런 느낌을 딱 받게 된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카운트 날라오면 살짝 피해. 여기 귀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싹 피해가지고 딱 때리고. 그게 제일 합리적이잖아. 그 정도의 어떤 그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질문이 있어 혹시? 카운트 관련해서? 없어? 조선인들은 다 너무 수동적이야. 질문 없어? 그다음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그 아웃복싱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좀 특징이 있는 게 약간 주먹을 날려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클 찍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주먹이 뭐 스텝 들고 하려고 보니까 주먹이 막 이렇게 올라가. 이거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카운터는 상대를 보내는 펀치잖아. 그러면 뭐 턱이 됐든 관자놀이가 됐든 어딘가 됐든, 근데 이제 노리고 치는 펀치는 맞지. 턱을 보내야 돼. 근데 정면에 턱을 맞추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 정면에 턱을 복서한테 그 어느 정도 수준급의 복서에 코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쪽은 진짜 굉장히 반사적으로도 잘 피하기 때문에 보통 스트레이트를 쳐도 일로 던져도 이렇게 피하지. 헤드윅을 통해서 피하기 때문에 옆턱을 맞고 보통 가더라도. 근데 찍어친다라는 느낌. 우리가 주먹을 보면 이게 아니야. 너클 파트에 딱 찍는 느낌. 그러니까 카운터 앞에 이해가 돼야 될 게 너클로 찍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장갑이, 백장갑이 같은 게 필요한 거야. 왜? 이게 뽕이 너무 크면 이 느낌을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얇은 장갑 또는 때로는 맨손으로라도 자꾸 주먹 연습을 해보면 손목이 조금 불안했던 사람들도 긴장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안정감 있는 펀치를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아무나 하라는 건 아니야. 맨주먹으로 내가 막 뛰어도 이게 부담이 없어야 돼. 원래는 이게 주 무기잖아. 복서는 이게 주 무기야. 방패도 되고 무기도 되는데 이게 너무 이런 거에만 길들여지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 펀치 치는 거. 그거 보통 술 처먹고 치니까 더 문제가 돼요. 근데 원장님 자랑이 아니고 원장님 원터치야. 대부분 손잡고 치잖아. 네. 나는 그냥 원터치야. 야, 여기서도 방금 이렇게 막 쳐대는데 이게 어디서 오겠어? 맨주먹을 사용해보면 몇 번씩 해보면 이 감이 생겨. 그 연습이 돼야 되겠지만 맨주먹을 하면 안 좋은 게 뭐야? 계속 없으면 까져요. 그래서 백장갑, 얇은 장갑으로 정말 너클 그 딱 타격감 오게 그 연습이 자꾸 돼 있어야 실제로는 더 정교한 카운터 펀치가 되는 거야. 날리는 펀치가 아니라. 그런 연습들 하고 약간 깔아치라고 하면 약간 낮게 치는 거야. 깔아치라고 하면. 그래야 상대방을 맞추길 수가 있어. 알겠죠? 자, 하트런씩 하고